대한태권도협회를 한마디로 소개하면 The World History of 태권도라고 해야 정확한 말인데 전 세계의 태권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TF나 WTF도 여기서 출발했다라는 그런 국기원도 여기서 사실은 이 대한태권도협회가 국기원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은 다 이제 커가지고 우리보다 오히려 더 큰 기관들이 다 됐지만 그만큼 태권도에 있어서 이 대한태권도협회의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지금도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태권도를 관장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권도계에 거의 평생 살아오고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원래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하도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국기원은 1972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의 중앙도장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근데 점점 국기원의 기능이 이제 독립되고 특히 국기원이 국제적인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되니까 대한태권도협회에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재단 법인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거는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 도장 관리 이런 일을 하지만 국기원에서는 심사, 그리고 이제 그게 심사하고 당연히 부수가 되는 이제 기술 개발이나 연구나 지도자 교육 이런 부분들을 국기원이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업무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국기원에 다 이렇게 업무를 이관하고 있고, 국기원은 국내와 국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이제 국제기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동양의 무술이 세계화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일본의 가라데가 가장 선두주자였어요. 태권도는 좀 후발주자였는데 자세히 보면 좀 기적 같달까 또 꼭 영화 같달까 그럴 정도로 극적으로 태권도가 그 세계 전 세계 이 무술 시장에서 가장 그 우위에 서는 2000년이 아마 기점이 될 거예요. 처음에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한국 사범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서 어려운 환경에 가서도 열심히 노력했던 게 일본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태권도의 기술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양의 무술 중에서 가장 차기에 집중되어 있는 특기를 가진 무술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무술을 할 때 그 신비로움, 색다름 이런 부분에 심취를 하는데 발차기라는 것이 주먹은 복싱도 있고 저것도 뭐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올림픽 종목이 우리가 된다. 태권도를 스포츠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대한태권도협회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걸 결국 세계연맹을 창설하고 세계연맹에서 태권도를 올림픽 스포츠로 만들었다는 거죠. 동양의 그 올림픽 많은 스포츠가 다 서양 스포츠예요. 동양의 스포츠는 단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권도인데, 이거는 세 가지 원인이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 무술 시장에 제일 그 선두를 점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태권도 사원들이 해외에 나와서 태권도를 알릴 때 코리아라는 나라의 그 위상이라는 게 뭐 코리아? 그런 나라도 있어? 뭐 이런 거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여유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한국인 특유의 그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의 끈기나 투기나 투지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태권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면도 그 부분에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그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우리 태권도 경기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매 2년마다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세계선수권대회는 2년을 인터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2년마다 새로운 어떤 기술, 새로운 룰, 뭐 이런 거, 새로운 시스템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권도 경기는 한국을 따라오는데 지루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들이 이번에 세계선수권대회가 새로운 걸 배웠는데 열심히 배우고 다음 세계선수권대회 오면 또 새로운 게 또 잔뜩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태권도는 요즘 지금 많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그 시범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격파하고 시범하고 막 날르고 막 돌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없던 거잖아요. 만들면서
그 선수들이 경쟁적으로 다음에는 내가 뭘 만들어가지? 뭐 이런 그런 정신들. 오래 전부터 항상 태권도는 이제 경기가 있고 교육, 도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하나가 이제 이 시범, 공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도 시범단 데리고 해외를 자주 나가는 편인데 나가면 정말 그 K-팝 있기 전에 아주 열광적이고도 감동적인 그런 그 호응을 받고 했었죠. 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경연 대회도 하고. 그것도 경연 대회가 있습니까? 지금 곧 7월 21일부터 성남에서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전형적 그런 대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창의성이에요. 항상 우리가 앞서오면서 우리가 개발해가 우리가 전 세계에 줬는데 이제는 외국 애들이 한국을 이기기 위한 연구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다 저거들이 지금은 자기 방식들을 개발해요. 자기 방식으로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최근에 있은 가장 큰 그 임팩트를 준 사건은 이종격 투기의 등장입니다. 이종격 투기가 등장함으로 해서 우리가 술자리에서 재미있게 나누던 주제인 누가 더 세지? 이 주제가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센 놈이 세지 이런 주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종격 투기를 통해서 누가 세지의 그 신비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유도는 던지기로 전문화한 거고 태권도는 차기로 전문화한 거고 가라데는 주먹으로 전문화한 거고 이런 것처럼 전문화의 결과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화를 해서 일가를 이룬 무술들이잖아요. 그 무술들은 기술과 철학과 시스템과 문화 이런 또 하나의 복합체예요. 그게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는 이야기는 약간 좀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고 각자가 그런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나름대로 현대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펼쳐 나가는데 다른 무술보다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우리 도장 교육이 세 가지 가치 축으로 갑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건데 태권도, 체력, 건강, 인성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가져갑니다. 태권도와 체력과 인성. 학부형들이 태권도 도장에 애들을 보내서 태권도 조금 배우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태권도를 장기간에 수련하게 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축이 어린 그 유소년들이 자랄 때 꼭 필요한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태권도와 체력과 인성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전 세계 어느 도장에 가더라도 다 살아있죠. 뭐 선교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기독교 선교 해외 보급에 큰 축을 담당해 왔어요. 상당한 분들이 이 선교를 위한 태권도 보급, 뭐 태권도를 통한 선교, 뭐 태권도와 선교의 결합,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미국 태권도 개척의 최고의 스타가 이중구 준리라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 독일의 유럽 태권도도 태권도계는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또 우리가 이제 홀 오브 페임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하죠. 국내 이제 살아계신 분 중에서는 김영태 사범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당시는 아이보리 코스트고 지금은 코트디부아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를 가셔가지고 그 나라에 지금도 가면 그 양반의 이름이 있는 길도 있고 그 양반 이름이 있는 체육관도 있고 뭐 그 양반 이름으로 대회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올림픽 종목 만들고 기술적으로 막 혁신을 해서 또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했는데 이제 좀 그게 우리가 할 만큼 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런 좀 답답해진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세계의 어떤 컨텐츠를 새롭게 또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전통이나 정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이 많은데 저는 그런 전통을 지킬 분들이 지금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만 지켜도 충분할 것 같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새로운 거 계속 추구해야 된다. 서브컬처 문화들이 지금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에게 던져주지 않으면 잊혀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는 것은 결국은 2차적인 자료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뉴스나 동영상 이런 거 보는데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그 퀄리티를 좀 올리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네요. 면이겠느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면은 from 코리아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태권도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네. 그만큼 태권도가 세계성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바라볼 때 태권도만큼 세계를 통하는 오늘날 진짜 태권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짝 쳐다보면 좀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관심 좀 가져주면 좋겠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정말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 사람들이 왜 태권도 좋아할까? 태권도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